사전투표가 진행이 됐었죠. 지역 지방선거 중에서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입장을 내놓은 상태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일단 사전투표율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고, 근데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때의 사전투표율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역대 기록이라고는 해도 이건 이제 제도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 제도를 이용하신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별히 이제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요. 각 후보 또는 각 정당을 이미 지지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부를 가르는 것은 결국 이제 본 선거에서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신 분, 그러나 이제 투표는 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전남의 사전 투표율이 31% 그리고 대구의 사전 투표율이 약 14%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석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흥미로운 현상이죠. 이제 우리 지역에서 광주하고 전남이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흥미로운데 또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와 광주가 비슷하고 오히려 이제 전남은 이제 경북이나 이런 데하고 더 비슷한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유효 경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경쟁이 형식상 있더라도 그 경쟁이 유효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유권자들의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투표 행위가 결과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주와 대구에 있는 유권자들은 이제 참여의 유인을 덜 이제 느끼고 계시는 거죠. 반대로 이제 전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똑같이 광주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전남 지역이 이제 22개의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각각의 시군을 그냥 평균 잡으면 유권자 수가 대략 이제 투표율 70%를 가정했을 때 한 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조직 선거가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작은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원래도 이제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긴 한데 거기에 더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유독 높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또 광역단체장 17곳 중에서 8곳을 승리, 그리고 7곳을 선전으로 기준으로 잡았다가 최근에 지금 5곳으로 이 선전 기준을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26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광주와 전남, 전북, 그리고 제주 4곳에서만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텃밭에 제주만 더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이제 달성을 하려면 민주당은 경합인 수도권에서 1개 이상은 가져와야 한다는 건데 선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참 이제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무려 14곳을 석권했던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목표를 이렇게까지 낮게 잡을 정도로 이제 불리한 위치에 처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대선 프리미엄 또는 대통령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야당으로서는 이제 불리한 지방선거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지방선거라고 하는 자체의 논리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보다는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예산을 따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 논리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방자치가 온전히 자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목표수를 계속 낮춰 잡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이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고, 낮춰 잡았으니까 그 정도는 달성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최소 4곳에서 최대 7석. 너무 넓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아마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이제 차지할 수 있는 광역 단체장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7석 이하면은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사퇴를 해야 된다. 지도층에 대한 책임론을 물어야 된다. 이게 이제 또 8월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이것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도 사실 바로 지방선거가 이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수습을 하지도 못했고 평가를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실 임시방편으로 비대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대위가 사실 이번 지방선거를 잘 치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잘 치른다 한들 이 비대위의 공으로
인정돼서 그 비대위가 계속해서 앞으로 당을 이끄는 조직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평가는 불가피하고 수습도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민주당이 스스로 이제 인식해야 오히려 더 건강하게 앞으로 2년 다음번 총선 때까지 제대로 이제 전열을 정비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약간 결과가 애매하게 나와서 또 뭐랄까요 평가가 엇갈리게 되면 그것이 또 제대로 이후의 2년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사실은 이 지방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전당대회 출마가 사실은 기정사실화가 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도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 내에서 사실 이제 대선을 계기로 해서 그 민주당 내의 전 당권파와 이제 신 당권파가 이제 교체되는 찰나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지 못함으로써 당권파의 교체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롭게 누가 당권을 쥐느냐 이제 그 새로 그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조기에 소환해서 당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 역시 약간 그 약간의 휴식 기간을 즐기는 쪽보다는 이런 정치 현장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좀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유세 현장을 보면 물 만난 고기처럼 굉장히 이제 활기를 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기에 등판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인천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이제 패배라도 하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승리하더라도 거쳐야 될 뭐랄까요 이 험난한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어서 뭔가 쉬운 이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게 또 인천에서 승리를 당선이 되더라도 전국에서 참패를 당한다면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것이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지켜봐야 될 일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이 얼마나 투표를 올릴 것인가 이제 방송 전에 교수님하고 저하고 좀 약간 의견 엇갈렸어요. 예. 자, 조심스럽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과 맞물려서 그 뒤에 이제 예상을 또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도 전반적으로 이제 호남이 약간 고립된 듯한 느낌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방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어서요. 지자체장들이 함께 공동 대응을 하고 그리고 호남도 어떤 보편적 호소력이 있는 주장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중앙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방이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공통된 지금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 본투표가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사수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직 마음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 혹시라도 이제 포기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인풋이 건강하고 인풋이 충분해야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또 건강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뜻을 꼭 투표를 통해서 표출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일을 담당할 일꾼을 뽑는 것이니만큼 기왕이면 응원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개표 방송도 저희가 이제 이후에 저녁에 할 텐데 교수님도 참여하십니까? 예, 저희 방송? 내일 저녁 9시 이후에 출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선거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